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의 임플란트 언제 할 수 있고 언제 피해야 되는지 핵심만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 저 당뇨 있는데 임플란트 해도 되나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절반은 오해인 것 같아요. 실제로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상처 회복이 느리고 감염 위험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절입니다. 당뇨병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당뇨가 얼마나 조절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임플란트는 뼈에다 구멍을 내서 나사 같은 거를 박아서 고정시켜 놓는 그런 치료입니다. 살을 절개하고 뼈에 구멍을 내고 임플란트를 심고 다시 잇몸을 꼬매주고 붙으면서 회복되는 순서가 필요하죠. 당뇨가 심한 분들은 잇몸이 회복되는 단계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인 거고, 당뇨병이 있다 하더라도 혈당이 잘 관리되는 분들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랑 큰 차이 없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있냐면, 보통 집에서는 우리가 바늘 같은 걸로 피를 내서 검사하는 키트 같은 게 있죠. 그걸로 간단하게 검사를 하면은 그 순간에 피 속에 있는 당 성분의 농도를 재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치과에서는 200이나 300 정도 되면은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200 밑으로 유지가 된다면 수술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이 방법은 그 순간에 피 속에 있는 농도를 재는 거고,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한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당의 농도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당화혈색소라는 수치예요. 집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피 검사 같은 거를 하면은 이제 당화혈색소 수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7 이하로 유지가 된다면 저희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병원은 천안에 위치한 15명의 치과의사와 100명의 직원이 함께하는 대형 치과입니다.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들이 오시고, 그 중에서 임플란트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수십 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당뇨 환자분들이 꽤 많아요. 최근에 수술하신 분을 예로 들면 67세 남성 환자분인데 당뇨병이 있으신 지 12년이 되셨다고 했어요. 최근에 피검사한 결과 당화혈색소 6.8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7 이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괜찮다,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임플란트를 3개를 심었고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훨씬 젊은 환자분도 있었는데요. 그분은 58세 환자분이셨는데 당화혈색소가 9.2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잇몸에 염증도 많아서 이거는 저희가 어렵다, 수술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먼저 병원에 가셔서 혈당 조절을 하시고 그게 잘 유지가 되면은 그때 다시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의 임플란트 언제 할 수 있고 언제 피해야 되는지 핵심만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 조건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당화혈색소 7.0 이하, 이걸 집에서 재는 그냥 혈당 농도를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200 미치면 좋다, 300 미쳐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0이 넘으면 저희가 거의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잇몸에 급성 염증이 없으셔야지 안 아프게 잘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당뇨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이 없고 컨디션이 좋으신 분들이 수술하기엔 좋겠죠. 그리고 수술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느 경우가 있냐면, 당뇨가 있고 병원을 잘 안 다니셔가지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약도 먹고 운동도 하시고 식단 조절도 하시면서 혈당 조절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혈당 조절은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당 조절이 되더라도 염증이 너무 많아서 잇몸뼈가 너무 많이 녹아있는 분들은 또 임플란트 수술을 바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신적으로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을 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조금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뇨가 있다고 무조건 임플란트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만 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오히려 임플란트를 잘 해놓으시면 이런 씹는 기능이 회복이 되고 식사도 더 잘 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영양 섭취가 원활해지고 그게 오히려 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설탕은 줄이셔야 하지만 이 정보는 달달하게 챙겨 가셔야죠. 당뇨 환자의 임플란트는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환자분들의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